네, 2024년 7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뉴스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경호처 건물에서 조사를 하고 총장한테 보고하지 않은 걸 놓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 앞의 공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검찰은 민주주의의 파수꾼이 아니다. 검찰이 대한민국 법치를 전부 다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원석 당신은 명분 있는 사태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못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법 앞의 공정을 이야기하려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리고 수사검찰을 이야기하려면 진작에 이재명 수사를 촉구해서 빨리 기소를 했었어야 되고, 지금도 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김정숙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경호처 건물에서 수사한 걸 가지고, 조사한 걸 가지고 법을 어겼다, 원칙을 어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자기 살기 위한, 그리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졸렬한 수로 봅니다. 이원석 씨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관점을 보고자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운 과정을 다룬 영화가 건국전쟁이죠. 이 건국전쟁이 사회적인 이슈는 됐지만은 아주 유명한 영화만큼 엄청나게 본 건 아닙니다. 이 영화를 이원석 검찰총장은 휴일날 혼자 극장에 가서 봤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도하 언론에 보도된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12.12 사건을 다룬 전두광을 주인공으로 한 서울의 봄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에 있는 간부들을 이끌고 가서 단체 관람을 했습니다. 12.12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뚜렷한, 검찰도 사실을 따라가는 집단이고 기자도 사실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저는 12.12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뚜렷한 제 사실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79년도 10월 26일입니다. 박정희가 암살되는 날이죠. 김재규가 사살하는 날이죠. 지금 청와대에서 경복고등학교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가 궁정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경복고등학교를 나왔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학교 앞입니다. 지금은 거기에 뜯겨서 옛 중정 안가터라고 표시만 돼 있는데, 궁정동에 중앙정보부가 건물 세 채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중앙정보부 궁정동 안가입니다. 1979년이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해외에 나가는 게 매우 어려울 때였어요. 아직 그때는 수출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해서 해외에 나간다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해외에 자주 갈 수 있는 공무원 집단을 꼽으라고 하게 되면 외교관들이 있는 외교부하고 해외 파트가 있는 중앙정보부였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당시에 양주가 참 귀했습니다. 저는 양주라고 하는 거를요, 대학교 와서 구경을 했나? 구경 못한 것 같아요. 사회에 나와서 처음 마셔본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서부터는 일본 사케까지 숱한 술을 마셔봤지만, 저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캡틴 큐? 국산 양주, 와인이라고 하는 게 마주왕, 그 정도였지, 순수한 양주는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런 양주를 해외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집단은 외교관들하고 중앙정보부 해외파들이죠. 근데 외교관들보다는 중앙정보부가 더 양주를 가져오기 쉽죠. 그건 금방 이해하시죠.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행사에, 사적인 행사에,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술을 좋아해서 막걸리도 좋아했다고 하지만 또 양주도 마실 수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제 오늘 저녁에 좀 한 자리 하자라고 지시를 내리면 이 술을 마음대로 갖고 올 수 있는 중정이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 용도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궁정동의 안가였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 만나는 건물이 따로 있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격은 좀 다르게 하기로 했는지 세 개의 건물을 두고 안가를 구성하고 있었죠. 그날 이제
박 대통령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중앙정보부에서 알았습니다 하고 시바스 리갈을 준비하죠. 그게 이제 저희가 그때만 해도 시바스 리갈이 뭔지도 모르고 어마어마한 양주로 봤는데 지금은 보니까 뭐 제일 싼 양주 중에 하나죠. 그때 뭐 9년상인가 12년상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11.6 그래서 10월 26일 날 술자리가 벌어진 상태에서 김재규가 차지철 경호실장을 쏘고 박 대통령을 쏴서 숨지게 합니다. 근데 그걸 하기 직전에 대통령이 이제 아산 삽교회 행사에 삽교호 방조제 행사에 갔다가 오면서 오늘 저녁에 좀 한잔 하자라고 해서 그걸 준비하는데 그 지시를 받은 김재규 중정부장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그 안가로 오라 그러죠. 그래서 같은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에서 먼저 맞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나는 오늘 대통령하고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하면서 중정차장보,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는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그 밑에 차장보입니다. 김정섭 차장보하고 식사를 하시오라고 해서 먼저 왔던 정승화 육군총장은 김정섭 차장보하고 식사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김재규 부장은 대통령을 모신 안가로 가서 식사를 하다가 대통령을 사살하게 되죠. 그리고 정승화 총장이 있는 그 건물로 옵니다. 그 거리가 한 50m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바운더리 있으니까. 그때 올 때 옷에는 피가 튀어 있었고 셔츠, 와이셔츠. 그 다음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구두도 못 신고 양말 바람으로 달려왔어요. 그걸 정승화 총장이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정 총장은 뭐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지금 용산, 그땐 삼각지, 지금도 삼각지라고 그러죠. 삼각지로 가자. 육군본부로 가자라고 합니다. 자기 차에다가 정승화 총장을 태우고 갑니다. 그때 앞에 그의 수행 비서관인 박흥주 대령이 타는데 그때서야 박 대령 보고 나 신발 좀 줘. 그래서 박 대령이 구두를 벗어줍니다. 그런 과정들을 정승화 총장이 다 봤던 거죠. 50m 떨어진 거리에서 중정요원들은 김재규가 박 대통령 차주철을 쏘니까 경호요원들을 M16으로 사살합니다. 확인사살감입니다. 확인사살도 하죠. 콩복듯이 총알이 튑니다. 총소리가. 그런 소리를 군인 출신인 정승화 총장은 다 들었던 거죠. 그리고 피가 튄 옷을 입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쫓아온 김재규와 같이 차를 타고 6번으로 갑니다. 그때쯤에 그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이 김재규가 쏘지 않았던 비서실장, 김계원 비서실장이죠. 김재규는 삼각지 육군본부로 갈 때 김재원 실장한테 뒷수습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김계원 실장이 피살된 박정희 대통령을 차에 태우고 거기에서 청와대만 싹 건너가게 되면은 그 요즘은 이제 북촌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지금은 서울시 무슨 뭐 미술관으로 돼 있나 거기가 옛날 보안사 서울 분실이었고 거기가 국군 수도통합병원 대통령 전용 병원이었어요. 그걸로 모십니다. 거기서 대통령이 숨진 걸 확인하고 김계원 비서실장이 최규하 국무총리를 전화로 부릅니다. 최 총리가 청와대에 와서 다 이야기를 듣죠. 김재규가 박 대통령을 죽였다. 근데 그때쯤에 이제 육군본부로 간 김재규가 이제 국무위원들을 막 불러요. 국무회의 한다고. 그런 연락이 가니까 청와대에 와 있던 최규하 국무총리하고 그 다음에 김계원 비서실장도 삼각지 육군본부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박 대통령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 비상계엄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동의를 하죠.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를 결정하고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를 거기서 지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정승화는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피가 튄 그리고 신발도 신지 않고 쫓아온 총소리도 들었고 그런 인물이고 김계원은 직접 봤고 그리고 그 보고를 받은 최규하 총리가 있었는데 세 사람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계원 씨가 누가 얘기하나 그래서 일단 전두환이 이끄는 보안사령부하고 헌병대가 중심이 돼서 김재규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이 정승화 씨가 현장 가까운 데 있었다는 걸 몰랐죠. 또 최규하가 다 보고받았다는 걸 몰랐죠.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알게 됩니다. 그걸 이제 그때는 보안사가 중심이 되는 합수부에서 수사를 했으니까 전두환 합수부가 알게 되죠. 그래서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 최규하 총리를 조사를 합니다. 최규하는 뭐 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권자인 정승화 씨를 조사하기 위해서 12월 12일 날 수사대를 보냅니다. 근데 이게 새 나가면은 정승화 씨는 반발할 수 있잖아요. 무력을 주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통령 대항인 최규한테 보고를 사전에 하지 않고 동시에 하죠. 수사대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가고 난 다음에 전두환 사령관은 최규하 총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최 총리는 이미 자기가 조사를 받은 게 있으니까 나 이거 결제 못해 그러죠. 국방부 장관이 결제해야만 돼 하고 버티죠. 당시는요,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힘이 세지가 않았어요. 육군 총장이 제일 셀 때였어요. 그때 노재현 씨가 국방부 장관인데 이 노재현 씨를 찾느라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노재현 씨가 같이 오죠. 전두환 씨가 찾아갖고 와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최규하가 사인을 하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정승화 씨는 자기를 연행하러 온 보안사 요원들이 한테 너 뭐야 어쩌고 하면서 거기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서울을 지키는 수도방위 사령관 장태환 씨한테 부대를 출동시키라고 하니까 그 보고를 받은 전두환 측에서도 자기 친구인 구사단장 노태우 사단장한테 전화해서 그쪽 부대도 출동하게 되면서 이제 12시기가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12.12 사건을 왜 말씀드린가 하면 이 사건은 제가 많이 취재해서 잘 알고 있는 데다가 12.12 사건은 12.6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최규하, 그 다음에 정승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걸 거부하는 세력과 하려는 세력이 무력 충돌을 하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거를 군사 쿠데타로 규정한 게 김영삼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서울의 봄이란 영화예요. 그래서 군사 쿠데타를 전두환이 주도했다고 12.12를 만들면서 전두광이라고 표현했죠. 미친놈처럼 표현한 게 서울의 봄입니다. 그런 영화를 이원석 씨는 대검 간부들을 이끌고 가서 단체 관람을 했어요. 이거는 그가 12.12를 그렇게 본다는 뜻이겠죠. 이 12.12 사건하고 5.18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는요, 현대사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주석파 친구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신식민지로 규정하고 국가독점 자본주의로 규정하면서 사회과학적 분석을 했을 때 저도 거기 딸려갔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신식민지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갖다 붙인 거구나. 미국이 넘버원인 국가는 인정하지만 이런 식의 역사 해석은 동의 못한다면서 저는 빠져나왔는데 이 충분한 공부가 안 되면 주사파 이론에 끌려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김일성 독재를 인정하는 수령론까지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12.12 사건, 12.6 사건, 광주에 대해서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좌파 세력에 추종하게 됩니다. 이원석 씨는 서울의 봄을 간부들과 같이 단체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국정쟁,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우는 과정은요, 제가 하면 할수록 참 이승만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고의 천재다. 최고의 투사다. 예언가다라는 생각이 박정희를 능가합니다. 그건 다음 기회가 되면 이승만을 설명드리고요. 그거는 몰래 갔다고는 아니지만 혼자 가서 봤다. 그건 뭐예요? 제가 이렇게 기자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로 있으려면요, 시대 트렌드는 다 읽어야 돼요. 요새 무슨 영화가 재미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싸이가 흠뻑쇼를 한다면 싸이 흠뻑쇼가 뭔지 가서 보면 좋고, 아니면 TV나 유튜브라도 미리 봐둬야만 어디에 끼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원석 씨는 서울의 건국정쟁 영화를 봤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 둘을 비교해보게 되면 그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가는 거는 12.12를 군사 쿠데타라 보는 서울의 봄 시각이겠죠. 이런 이원석 씨가 김건희 여사를 경호처 건물에서 조사했다라는 걸 갖고 굉장히 트집을 잡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나는 2022년 5월 23일 대검 차장으로서 총장 직무대리를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2년 2개월이 총장 직무대리 하다가 총장이 됐으니까 뭐 대리도 총장이죠. 총장을 2년 2개월이나 했으니 여한이 없다. 보통 검찰총장은 2년 합니다. 임기를 못 채우는 사람이 오히려 많죠. 충분히 했죠. 내가 여한이 없다. 미련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서 야단을 치고 뭐쩌고 왜 보고 안 했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사직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왜? 골치 아프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한 수사가 제법 이루어졌죠. 그 쌍방울 사건으로도 기소를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참 버벅거리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여론이 바뀌니까 조금 전진했잖아요. 저기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서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데 시행령을 바꿔서 수사하게 해줬잖아요. 그럼 수사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기울였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어차피 윤 대통령은 앞으로 3년도 못하니까 그 다음에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신용만 냈고 뭔가 지지가 있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확실하면 하고 이런 식으로 더듬더듬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김정숙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도 안 했고 그토록 검찰이 수사권을 갖기 위해서 시행령까지 바꿔 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팍팍 수사한 게 없습니다. 이 수사의 정점에 이원석 씨가 있었어요. 저는요, 이원석 씨가 법 앞에서의 공정, 그리고 원칙에 통해야 된다. 아니, 검찰 수사를 검찰청에서 하라는 법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수지킴 사건을 써서 한번 우리 사회를 들었다 놨다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검찰에서 저보고 와서 좀 조사를 받으래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 그랬어요. 기자를 어디다 대고 감히 부르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수사관이 오대? 와가지고 제가 입장이 곤란하다고 좀 한 번만 와주십사 그래서 난 못 간다고. 내 기사 갖고 니들이 판단해서 해. 난 거기서 조서 못 써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또 한 번 와가지고 그러길래 참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갔죠. 그랬더니 지금 중앙지검이지. 서울지검 조사부 검사가 와가지고 굉장히 공손하게 저 죄송합니다. 뭐 좀 그 취재 경위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듣다 보니까 질문 같지도 않더라고요. 뭘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컴퓨터 날 주셔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이 묻고 싶은 거 물어봐. 그럼 내가 답을 내가 쓸게. 그래서 그 친구가 궁금한 거 물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것이요 하고 고친 다음에 내가 답을 쭉 써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장 찍었나? 이게 내가 아는 모든 거에 하고 그리고 와갖고는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제가 제 매체 그때 신동아가 주간동아에 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검사가 전화를 걸어와가지고 자기 검사되고 자기 부장한테 깨지긴 이렇게 처음이다. 뭘 깨졌어요? 그랬더니 네가 범인 잡아가지고 네가 감시해야 되는데 범인이 거꾸로 감시하고 네가 놀았으면 말이 돼 하고 야단받았다. 내가 범인이야? 하고 내가 소리 빽빽 지른 기억이 나는데 아니 언제부터 검찰이 그렇게 자기네 원칙만 강조했습니까? 저는 그때 하도 그 수사관 그 양반은 검사도 아니잖아요. 그 양반이 하도 가련하게 얘기해서 가줬을 뿐이지 나는 검찰에 대해서 니들 원칙이 그건 니들끼리 지키는 거고 그 외에 세계에는 안 통한다. 검찰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한 하나의 조직일 뿐이고 그들은 자기네 원칙에 의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수사를 문재인, 김정숙은 했느냐 이재명 부부는 제대로 끈기 있게 적시에 수사를 했느냐 그건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지금 민주당 당대표 뽑는 선거에서 전국 순회 경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91.7%예요. 이재명은 유죄를 받을 게 확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미 제대로 수사를 해갖고 대장동 게이트로 잡아넣었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지금 이것들이 지금 거꾸로 결집해서 이제 뭔가 민주당에서 민주주의를 할 만한 세력들은 다 쳐내고 자기끼리 모여 있으니까 이런 90%가 넘는 이재명 지지율이 나오죠. 이거보다 더 웃기는 거는요. 조국혁신당 대표 경선에서 조국이 99.9%의 찬성률을 받은 사실입니다. 99.9%. 북한에서 선거해도 이 정도는 안 나올 거예요. 이미 입시 비리 문제로 또 감찰 무마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법원이 불구속해서 그렇지. 이런 자가 99.9%를 받는다는 건 이상한 거죠. 자기네끼리 모여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이렇게 되도록 정치 지형을 허용한 게 난 검찰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는 검찰이라면 진즉에 조국이나 이재명 잡아넣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 눈치를 보고 서울의 봄 같은 영화나 보고 건국전장은 혹시나 빠질까 싶어서 몰래 보는 그런 검찰이니까 김건희 여사 조사한 거 가지고는 저렇게 원칙 운운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원석 씨는 나 총장 할 만큼 했으니 사퇴할 명분 만드는 거 있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해야만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욕을 안 먹는 모습이니까. 근데 검찰이요. 정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기여하려면은 이렇게 정치적 판단하지 말고 소식껏 수사를 해야 돼요. 아니면 수사를 하지 말고 기소만 하든지.
저는 이원석 씨의 행동을 뭐 민주주의 파수꾼처럼 행동하는데 아니다. 명분 있는 사태 그리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잔꾀로 봅니다. 그렇게 공정을 이야기하고 싶으면은 문재인, 김정숙 수사해라.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 더 강화해라. 그거 못하고 어떤 뭐 윤석열 측근이란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하는 쇼, 검찰을 보호하기 위한 쇼라면 집어쳐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서울의 봄을 단체로 보고 건국전쟁을 혼자 보는 이원석.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합니다.